고지식하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시대가 지나오면서, 예, 그거는 이제 제가 유학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유학까지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제사는 이렇게 국가에서 지내는 제사, 이게 학문적으로 제사는 제사, 여기서는 공자를 모시거든요. 여기 위에서는 왕을 모시잖아요. 여기는 공자를 모시잖아요. 서원에 가면 뭐예요? 자기 학문, 퇴계를 믿든지 율곡을 믿든지 이렇게 학문을 믿는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리고 자기 집에 가면은 그 자기 조상을 모시잖아요. 신이면은 다 똑같아야죠. 전부 다. 네, 그래서 유교는 이게 틀리다라는 거죠. 서양의 종교의 개념하고는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유교의 얘기고요. 그럼 유교하고 유학의 차이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건 종교적인 행위고 학문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개, 이름, 형사, 지사의 어떤 개념인데 유학에서는 말하자면 내 생활의 자체가 이상사회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람을 완성시킨다는 근본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뭐 4단 적었는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많은 분들이 대학 중형 논어맹자 많이 강의를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뭐 많죠. 유명하신 분들이 그 하기 시 습 지 불력 열호 뭐 이렇게 쓰죠. 배우고 나니 얼마나 기쁘지 아니한가, 그죠? 학이 스집지 불력령의 학문에 대해서 얼마나 하고 진리를 탐구하면 얼마나 기쁘지 아니한가. 그래서 무지하게 많은 분이 막 떠들죠. 대학의 처음에 첫 번째 그잖아요. 근데 이 학문 이해되세요? 잘 이해 안 올 거예요. 이해가 안 오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궁극적으로 이게 우선이 아니고요. 상하로 원칙이 있는데 옛날에는 소학이라는 걸 다 배웁니다. 그리고 대학을 배워요. 대학이 우리 다 아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경물치지 성의정심 지어지선 친민 어떻게 되죠? 하여튼 그렇게 해요. 그거고 그 전에 소학이라는 게 있어요. 소학의 학의 의미는 여기서 말하는 안상공경입니다. 안상공경이 뭐냐면은 개인을 편안하게 하고 가정을 편안하게 하고 말하자면 좋은 일로 공경을 하는 겁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그 관계 있잖아요. 관계를 집안에서 먼저 인성교육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대학을 공부하는 겁니다. 대학이 진리탐구 자하고. 근데 우리는 소학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학의 의미를 저거를 먼저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네. 가정이 제일 편해요. 맞죠? 예. 우리가 지금 흔히 말하는 인문학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소학. 네. 이거를 먼저, 인간이 먼저 돼야죠. 그렇죠. 예. 우리 그 말 많이 하잖아요. 아무리 많이 뭐하면, 많이 하는 거예요. 예. 아니, 무지하게 많이 알고, 직위가 높으면 뭐예요? 인간이 안 되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별 못 볼 일을 많이 보죠? 예. 많이 당하잖아요, 요즘 분들. 저거 사실은 훌륭한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뭐, 부기, 우리 흔히 말하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당하는 거는 소학에서 말하는 안상공경에 대한 교육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학에는 어떤 말이냐면 사람도 분류합니다. 상품, 중품, 하품으로 분류합니다. 상품이 어떤 분이냐면요. 불교 이선이에요. 한문 자꾸 써서 미안해요. 네? 왜냐면 한문을 써야 이해가 되기 때문에. 예. 상품, 진짜 올바른 사람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행하는 거예요. 선을. 안 가르쳤어요. 근데 선을 해요. 근데 그럼 하품은 뭐겠어요? 가르치도 안 해. 그렇죠. 가르쳐도 안 해. 고요불선인 거예요. 그래서 한문을 조금 해야 되는 게 하품은 가르쳐도 안 해. 그 가르침이라는 거는 말하자면 다 이해하시죠? 우리가 뭐 사회적인 뭐 이런 거 가르쳐도 안 해요. 중품은 뭐냐? 가르침을 하는 거. 그렇죠.
교역 후선. 네? 교의 후선. 그러니까 가르치니까 하더라. 그래서 최소한 여기까지는 돼야 되잖아요. 네? 안 가르쳐도 선을 하는 사람들이 도 닦는 사람들이죠. 하품에 불 뭐라 무슨 자로요? 어디요? 하품 불. 교역 불선. 교역? 네. 교자요? 불 이상하다. 교역 불선. 교역.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는 걸 제일 하품이라고 해요. 이런 내용이 대학에는 없습니다. 중용에도 없고. 이게 다 소학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소학을 띄고 대학을 하는. 그렇죠. 근데 이게 소학 이런 어려서부터 배웠던 인성교육이 지금은 배제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와서 지금 적용하면은 영어를 잘해야 된다니까 혀를 자르는 그런 세태도 있었잖아요. 그게 우선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 우리는 뭔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예? 그러니까 인문을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말하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배울 학위, 인성교육을 먼저 중요시해야겠다. 이게 유학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그 인성교육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생활 안에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뭐라 그럴까 전하는 메시지죠. 그 다음에 이제 유학하고 유교를 이렇게 좀 구분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불교예요. 불교는 우리 흔히 말하는 깨달음이잖아요. 근데 깨달음인데 잘 몰라요. 근데 왜냐면은 불교를 전혀 접하지 않으신 분은 저 불교가 뭐 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종교하고 상관없이 좀 알아야 되는 게 원래 부처님은 사성제라고 해서 이제 고통이 있는 겁니다. 초기 불교 얘기하는 거예요. 고통에는 모든 인간은 괴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게 부처가 깨달은 내용입니다. 네, 그 나중에 대승불교, 소승불교 나와서 다 만들어진 거고 사성제라고 해서 인간은 어때 고통이 괴로움이 있다. 그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다. 그리고 그 원인에는 말하자면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길이 존재한다. 그거를 가르쳐주는 게 뭐죠? 설법하신 거예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저기도 도가 나오죠. 노자의 도 나오고 유자지 도가 나오잖아요. 아까 유자지 도라고 그랬잖아요. 노자에도 도가 나오잖아요. 예? 도가 도, 비가 도, 뭐에 도 나오죠. 여기서도 똑같이 도가 나오죠. 길이 있다고. 근데 이 도가 다 틀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깨달음은 결국은 괴로움을 극복하는데 맨 마지막에 108번입니다. 예? 두들기시면 알지만 6, 3, 2, 3 곱하면 108이 나와요. 그럼 6, 3, 2, 3이 뭘까요? 6, 3.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종교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어차피 다음 주에 길상사 가는데 불교에서는 느끼는 어떤 번뇌는 6가지 감각기관으로 느끼는 겁니다. 그게 6가지가 뭐냐면 이목구비, 심신. 그래서 맨 앞에 있는 게 6가지. 네. 이목구비, 눈목. 감각 맞죠? 예. 보는 거, 좋은 거 볼 수도 있고, 듣는 거, 나쁜 얘기 들을 수도 있고, 좋은 얘기 들을 수도 있고, 입으로도 느낄 수 있고, 냄새로. 그 다음에 심신, 몸으로도 느끼죠? 하지만 마음으로도 느끼죠? 이걸 6개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게 6개면은 6개가 자 오늘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벌어지는데 자연현상은 다 똑같아요. 어제가 추웠나요? 그저께 눈 많이 왔잖아요. 눈 많이 오면은 센치한 사람은 눈 내리는 걸 보고 옛날에 좋은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분은 이 교통 막히네. 그렇죠. 멀리 가야 돼. 틀리죠? 근데 그런 거 저런 거 필요 없어. 집에서 잠이나 자자.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이 그렇게 3가지랍니다. 긍정적, 부정적, 네, 그걸 호, 불호, 평등. 내가 그거를 좋게 느끼느냐, 좋은 감정으로 느끼느냐, 나쁜 감정이냐, 아니면 그저 그렇구냐. 그게 3입니다. 이 6가지 느끼는데 또 3가지를 느끼니까 네. 6군데서 온 걸 3가지를 느끼니까 나한테는 좋은 향인데 누구한테는 나쁜 향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고. 별 반응이 없어. 그게 3가지고. 예. 그 다음에 2는 뭐냐면 그거를 내가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 아니야. 이미 느꼈어요.
어떤 느낌이 기분이야? 돼. 부정하는 근데 내가 이거 나 인정해? 아니면 부정해?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냐면은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현재.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시 공간에서 느낄 수 있는 모든 게 108%. 이거를 그러네. 이거라는 겁니다. 이거를 느끼면 깨달음이니까. 예?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과학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왜 시 공간이냐? 그래서 이제 과학을 좀 배워야 돼요. 우리 지금 옛날에는 별이 7개뿐이 안 보이니까 일, 월, 화, 수, 목, 금, 토잖아. 7개 육안으로. 지금은 은하수의 별이 몇 개가 있다고 알고 계세요, 여기 선생님들? 20개? 자, 이제 업데이트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이제 이런 내용은 다음에 나옵니다. 예. 인문과 천문학으로 네. 나오는데, 지금 은하계의 별의 숫자는 2,000억 개인가? 개인가? 2,000개는 아니겠죠? 2,000개는 넘을 것 같은데요? 2,000억 개인가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이 하나에 이게 2,000억 개인데 이런 게 몇 개가 있는 줄. 아, 이거 한 은하수. 네. 은하 하나에. 네, 은하수의 은하에 숫자가 하나에. 하나 은하수 안에 한 2,000억 개가 있는데 이런 2,000억 개가 있는 은하수가 몇 개 있냐고요. 아니, 저는 상상을 못하더라고요, 진짜. 네? 제일 요즘은 이제 가까운 점점 밝혀지잖아요, 과학으로. 예, 예. 밝혀져서 유명한 과학자들이 해서 요즘 이제 최근의 과학자가 누구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스티븐 호킹. 스티븐 호킹은 이제 최근이고 돌아가신 분 인문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이 저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있어요. 나중에 책도 쓰고 예. 참 2,000억 개의 은하수가 2,000억 개 있습니다. 이거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과학이 요즘 중요해요. 근데 이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면요. 얼마나 많은 숫자냐면요. 이게 또 성경에도 나와요. 아브라함한테 그러죠? 아브라함한테 너의 그 자손을 저 바닷가에 있는 모래만큼 만들겠다. 성경에 나오죠? 네. 예? 그러면 모래가 많겠어요? 이게 많겠어요? 이제 퀴즈. 예? 네, 여기가 많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래 숫자의 4배인가 5배인가. 근데 현재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 지식으로만 아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많은지 알죠? 근데 왜 그러냐면은 뭐 몇십만 광년 막 그러잖아요. 지금 내가 별빛을 보는 거는 과거에 별로부터 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왔지만 거기서 시작된 다른 빛이 있죠. 지금 이 빛은 말하자면 옛날에 와서 나한테 비치는 거잖아요. 이게 과거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결국은 천문학과 이 철학은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왜 그러냐면 이게 업데이트가 돼서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현재에 있는데 실제는 지금 빛을 보는 건 과거의 빛을 보잖아요. 과거와 내가 현재가 공존한다는 거죠. 그걸 제가 설명드리려는 거예요. 그렇지만 미래가 공존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죠. 하죠. 그러니까 과거의 빛을 지금 보고 나는 있는데 지금 미래에선 빛이 벌써 발사가 됐잖아요. 그걸 못 보고 있잖아요. 계속 오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어디 떨어진 빛이 나왔는데 현재 때 나에게 미래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니까. 정인 현재인데 나에게는 나에게 미래잖아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돛 닦는 사람은 그거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주가 밝혀지는 거는 지구가 이렇게 우주에 떠 있잖아요. 지구, 태양, 이 수천억 개가 다 떠 있는 거예요. 이제 다 밝혀졌으면. 그러면 이 별과 별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나요, 있나요? 이게 그 증명이 없어요. 대답을 안 하겠습니다. 얘기하면 증명을 그래서 우리는 이게 맨 처음에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공허하다고. 근데 이게 있잖아요. 이게 이 관계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별과 별과의 관계. 영향을 우리가 지구에 있는데
여기 있는데 떨어지지 않는 거는 중력의 영역, 중력에 있잖아요. 이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게 흔히 말하는 관계를 증명하다가 못 증명한 게 누구냐면 아인슈타인의 양자역. 여기에 있는 사람이 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 있죠. 근데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고요. 어떤 이 물질이 있어야 가서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비어 있지 않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도교에서 태극이 무국이고 저기 유학에서는요. 도교에서는 무의라고 그러잖아요. 무의, 없을 무. 이게 없지 않다라는 거죠. 있다라는 거죠. 없어 보일 뿐이지 이 안에는 뭔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무의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좀 여기 철학적인 좀 얘기가 들어가서 그러는데 일단은 흥미는 있으시죠? 네. 예, 유교하고 불교하고 그래서 도교입니다. 나이에 따라서 흥미도가 틀린 거 같아요. 예, 예, 지금 틀립니다. 나이에 따라서 틀리죠. 그래서 이제 신선이 되는 거예요. 무의자연. 네.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리고 그 우리 흔히 말하는 도가에서 상선약수 인물이 맑아야 인물이 맑지 그 말입니다. 예, 그리고 영향을 미치니까. 예, 예. 요거 맨 앞에 있는 도가도 비상도 명가묘 비상명은 도교 노자의 도덕경의 첫 번째 나오는 글이고요. 맨 밑에 있는 거는 도덕경의 마지막 글입니다. 그래서 신언불미 이렇게 막 믿음 있는 말을 말하잖아요. 그 자체가 불미하다는 거죠. 거짓말하지 말라 이것이. 이게 도덕경이 그런 의미를 보입니다. 그래서 천지도 맨 마지막에 천지의 길은 이이불선 이익이 있는 데는 선함이 없고 성인지도 위이불제 성인이 되면 이렇게 싸우지 않는다. 고요한. 예?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은 동양 사상에 맨 처음에 나온 게 누구냐면은 제일 빨리 태어난 사람이 노자죠. 그 다음에 석가모니고 그 다음에 공자입니다. 그리고 노자하고 공자는 같은 해 죽어요. 그러니까 노자가 제일 선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오래 살았는데 노자는 오래. 그러면 그러니까 유불선의 어떤 영향을 같이 받는 거죠. 시기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나중에 서양 문화나 서양 사상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뭐냐면 지금 서양 철학을 많이 하는데 서양 철학을 해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우리는 서양 사람이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동양 사람이잖아요. 그럼 우리 거와 우리 문화를 인식한 상태에서 서양의 문물을 인식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거는 모르는 상태에서 서양 거를 하려니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제 많이 물물은 서양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많이 읽는 여기 이제 선생님들 혹시 읽으신 분도 있고 안 읽으신 분도 있고 그런 게 뭐냐면 한동안 많이 했던 지금도 많이 팔리죠. 마이크 샌달의 정의란 무엇인가. 이거를 이해하려면은 서양 철학을 이해를 해야 돼요. 서양 철학을 이해하지 않으면 마이크 샌달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안 옵니다. 이 안에 보면은 롤스도 나오고 공리주의도 나오고 뭐 많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가 지금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시대죠. 제도적으로는 민주주의고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죠. 이거 민주주의나 자본주의를 능가할 수 있는 개념을 있나요? 있어요? 네. 뭐 있어요? 제4회. 그러니까 제4의 어떤 이념이 있어야 되죠? 철학 이념. 그게 뭐냐고요? 그게. 공리주의 뭐지? 맨 처음에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나중에 이번 달 말고 다음 달 끝날 때 서양 그거를 비교해서 해드릴 건데 왜 이게 저거 아니면 공리주의가 있습니다. 그죠? 공리주의가 있고 지금이 자본주의예요. 자연주의인데 이제 이 중간에 롤스라는 친구가 있어요. 공리주의가 있고 이제 여기에 칸트가 있죠. 예? 된 다음에 공리주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여러 사람이 원하고 행복하면 그게 행복이에요. 근데 자유주의로 나오면은 뭐가 되냐면 내 몸은 내 거니까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지 않나. 여기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장기도 팔죠. 아, 내 몸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왜 그래. 그러니까 그리고 인도 같은 데는 대리모가 내가 애 놔주겠다는데 계약 컨트랙트 관계니까 미국 사람들이 많이 인도에 가서 애 낳고 다시 가서 네? 그런 게 자유주의.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민주주의나 자본주의는 지금 최고의 제도라는 게 증명이 됐어요. 근데 여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소수자 있죠. 소수자 어떻게 보면 지배자의 윤리가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 나오는 게 결과는 모르는데 스위스에서는 1대 12법이라고 올렸잖아요. 그 기업에서 가장 최고로 적게 받는 사람의 월급에 CEO는 12배만 받아요. 1대 12법입니다. 근데 그거 보세요. 나중에 얘들 저거 할 때 절대 싸우지 않아요. 서로에 다 논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반대인 주장이에요. 나 혼자 가서 설명을 하더라고, 전부 다. 나는 그 1대 10법에 찬성한다, 반대한다. 그게 왜 그랬냐면은, 그게 이제 금융이 되면서 나온 거예요. 왜냐면은, 자, 금융이 우리나라도 무너지고, 미국도 무너졌잖아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다 복구를 시켰잖아요. 그 돈은 누구 돈인가요? 그죠? 네. 세금. 복구가 났을 때 그 CEO들은 어떻게 했나요? 천문학적인 숫자를 받아갈 거란 말이에요. 그게 대표적인 게 AIG죠. 그 기타 많잖아요. 망했을 때는 책임지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 망했을 때는 국민의 세금으로 다 퍼줬잖아. 이익이 나니까 왜 다 받아가지?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소수 지배자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타락이 문제가 돼요. 이거를 제어할 수 있는 현재 시스템은 없습니다. 있나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거는 세계적으로. 왜?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때문에 안 된다는 건 제일 안 된 게 뭐죠? 중국 공산주의를 자본공산주의라고 부릅니다. 가장 자본화된 공산주의. 자본주의보다도 더 자본주의 공산주의. 이걸 이런 소수자의 이거를 제어할 수 있는 지금 현행 제도가 없어요. 그거를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마이크 샌달은 어디서 찾냐면 재밌는 게 이거를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찾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도덕과 선에서 찾아요. 근데 나중에 기회 되면은 다 연관되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도덕과 선은 유학에서 말하는 지행합의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철학적으로. 그래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있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개념이 현대에 맞아야면 유학의 개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하자면 아마 여기 선생님들은 일본에 오셨지만 일본보다도 중국보다도 베트남보다도 더 유학적인 가치가 남아있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제사도 이런 것도 다 남아있잖아요. 외국에서 말하자면은 아시아는 왜 이렇게 저렇게 살지? 그래서 미국에서 유학을 연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아시아에서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아시아에서 한국, 싱가포르, 홍콩, 중국 이렇게 잘 사는 거 보니까 쟤네는 무슨 가치가 있어서 그런 거지? 그래서 외국에서 연구를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태계학과도 생기죠? 유학이니까. 태계학과 생겼어요. 정약용 선생님 연구하고. 근데 우리나라는 안 해요. 숫자가 더 적어요. 우리나라를 연구하는 우리나라 학자가 외국의 학자보다 숫자적으로 적어요. 제가 셀 수는 없으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는 사회과학 서적이잖아요. 사회과학 서적인데 철학적인 내용을 알면 이해가 되는데 아니면 이해가 안 되죠. 이건 왜냐면 경제학하고 철학하고 사회과학하고 다 믹스가 됐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이렇게 쭉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동양의 어떤 기본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 생활하는 거는
서양의 문화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 복식 다 바뀌었잖아요. 식생활이 다 바뀌었잖아요. 이거는 거부할 수 없는 거죠. 이제 종교 나왔는데 여기 책에서도 봤지만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기독교가 이렇게 번성한다는 우리나라뿐입니다. 일본도 안 그래요. 여기 선생님 계시지만 일본은 신도라 그래서 신도 안에 다 들어가요. 불교도 신도가 우선인 거예요. 일단 거기에 다 흡수가 되죠. 그러니까 좀 다른 모델의 어떤 문화 형태를, 그리고 일본 불교에서는 다 머리도 길잖아요. 염색도 해요. 스님이 기타도 치고. 네, 그러니까 틀립니다. 근데 그런 어떤 문화적인 배경인데 한국만 기독교하고 천주교가 1,000만 명이 넘죠? 네, 그래서 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갈 건가. 그런 게 사실은 종교와 철학과 역사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혼재되어 있다고 보면 되나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사실은 좀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설명하기 전에는 이렇게 앞에 기본 개념, 예전에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좀 이런 어떤 개념을 가진 다음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원체 내용이 많아서 제가 그 파일을 다 쪼개놨어요. 네, 이게 이제 동양사상하고 종교적인 관점, 동양사상하고 학문적인 관점, 동양사상과 서양사상의 비교. 왜냐면 너무 방대하니까. 근데 어쨌든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교의 이야기, 이것 때문에 제가 이거를 설명하느라고 사실 수업안에서 잠깐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토론하지 말고 이거 하자고.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네. 교수님, 근데 저 예. 질문 하나 예, 예. 그 아까 기독교 사상 얘기하면서 네. 천문학적인 숫자가 있는데 여기 책에 보면 미국적인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기하학적으로 늘게 되었다라고 네. 얘기하고 네,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 그게 이제, 이렇게 뭐죠? 여기 책에서도 이제 설명한 건데, 해방이 되잖아요. 네? 일제강점기를. 해방이 될 때 이승만 대통령이 크리스찬이잖아요. 일단 들고 오죠? 들고 오는데 해방되고 어쨌든 초대 대통령이 크리스찬이라서 미국의 지원을 많이 받죠. 맞죠? 근데 미국에서는 그 당시에 남쪽에 있는 게 보루입니다. 보루. 왜냐면 남북한하고 있으면 전부 다 공산주의잖아요. 북한 이후로 다 공산주의잖아요. 러시아하고 뭐 중국이고. 근데 미국은 분석을 한 거예요. 공산화가 되는 이유가 뭔가. 그 중요한 건 그때는 이념이니까 되는 건 뭐냐면은 가난입니다. 가난한 나라가 공산주의가 된 거예요. 다 보세요.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뭐 다 그렇거든요. 근데 이 남한을 뺏기면 완전히 다 공산화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엄청난 지원을 합니다. 그건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대목에서 하나 제가 할게요. 1960년대부터 우리 경제개발이 되죠. 지금이 2013년이죠. 50년이죠. 송 원장님한테 제가 100억을 드릴게요. 지금 100억을 드리는데 지금부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켜갖고 다 해서 그 다음에 자동차를 만드실 수 있나요? 돈 달랬는데 다 드릴게요. 그거 몇 년이나 걸릴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쟁 이후로 아무것도 없어요. 선생님 경험하셨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아. 너무 웃겨. 볼메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게 가정이지만 돈을 송환님한테 드렸어. 선생님한테. 그럼 선생님이 그 돈을 갖고 학교도 만들고 사람도 키워서 그렇게 해갖고 자동차 만들라 이거예요. 그거를 플랜을 짜보라고 하면 얼마가 들어요? 그죠? 우리나라는 그런 상태예요. 어떻게 50년 만에 잘 생각하셔야 돼요. 50년 만에 세계적인 전자업체가 나오고 자동차선이 되고 조선이 되고 이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누구의 도움 없이? 그게 누구의 도움 없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그게?
아니 땅바닥에 뻘판에다가 올린다고 해서 제철 이게 두들긴다고 해서 제철 사업이 돼요. 거기는 기술이 있어야죠. 누군가는 좋겠죠. 누가 좋겠습니까? 미국이. 그럼 이걸 부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50년 만에 어떻게 세계 최고의 여기 이제 일본에 계시지만 일본에 있는 전자산업을 다 누르고 가요. 상당 부분 삼성전자는 많이 눌렀잖아요. 뭘 이제 분야마다 다 틀리지만 절대 가난에서 한 50년 만에 이렇게 될 수 있는 건 결국 기술이에요. 기술 플러스 사람이 되는 거죠. 그죠? 사람이 있어야 기술을 받잖아요. 근데 이게 절묘하게 떨어진 거죠. 왜? 엄청난 교육열이잖아요. 기술을 줬을 때 못 받은 나라가 대부분이에요. 아프리카는 기술을 줘도 못 받잖아요. 이게 안 되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이걸 받았단 말이에요. 주는 대로. 악착같이. 그래서 더 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질문을 한 거에 답이 됐어요? 그러니까 교수님, 그러니까 요 상황은 알겠는데 네. 그렇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종교를 크리스천을 받아들이는 문제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문화에 대해서 어렸을 때 미제 사탕이면 되게 좋은 거잖아요. 미국 갔다가 뭐 누가 그러니까 젤리비니 뭐 사오면 되게 좋은 거 이런 건 알겠거든요. 근데 그게 종교랑 연결되는 거. 그러니까 종교를 통해서 다 들어왔잖아요. 아니 그거를 옛날에 어릴 때 다 그 성교. 양말 주머니에다 사탕 넣은 거 천주교에서 줄 때 교회에서 주잖아요. 그래서 종교를 긍정적으로 음. 받아들이는 거지. 네. 다. 다 종교를 통해서 다 들어왔잖아요. 이렇게. 학교도 종교, 말이에요. 병원도 네. 종교. 얼마나 많은. 아니, 대표적인 게 서강대학교 같은 데가 한 대학이 들어오잖아요. 그 병원도 그렇고 그래, 병원도. 교육 의료입니다. 교육 의료로 먼저 들어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종교에서는 그걸 해줄 수 있는 데가 없죠. 불교가 해줄 수 있어요. 뭐 유교가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이제 제도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종교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죠. 그러면서 미국에 있는 개신교 파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죠. 네? 그렇죠. 장로교 뭐 무슨 장로교부터 안 들어왔죠.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뭐 종교를 통해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절대적인 가난에서 종교와 기술과 인력이 맞붙으니까 좋은 생각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실 분이 없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이 어디 가서 강의 들으시면은 그럴 거예요. 이런 기술을 준 걸 갖고 부인을 해요. 근데 그게 부인한다고 부인이 되나요? 그럼 우리 기술 누가 줬겠어요? 근데 미국은 주려고 주는 건가? 아니면 그, 주려고 주는 건가? 주려고 주는 아니면 자기들하고 일단은 공산주의 막으려고 준 건가? 네, 공산주의 막으려고. 의도적으로 풀은 네, 네, 네. 그리고 미국에는 그 보고서가 상원이나 하원 보고서가 연한이 되면은 이렇게 다 오픈이 되잖아요. 그게 나오는 게 프레이저 보고서입니다. 지금 이제 오픈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제 얼마 전에 국가기록물 때문에 막 지금도 난리 치잖아요. 저는 조선 왕조보다도 못해요, 기록물만. 조선 왕조 신라면 왕도 못 보잖아요. 그렇지. 세종당이 보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맹사성리가 보시면 안 됩니다. 선례를 남기십니다. 선례를 남겨서 나중에 후대의 왕들이 그렇게 역사를 보고 고치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그래서 못 보잖아요. 그건 굉장히 철학이라고 그래요. 정치 이념이 굉장한 거죠. 네. 근데 요즘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자꾸 짜증나게 하잖아요. 봐도 짜증나잖아요. 누가 모르는지 누가 모르겠어요. 네. 그런 어떤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고 지금 유교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유교 유학에 대해서 우리나라보다는 우리나라에 주목을 많이 해요. 그리고 서양에서 더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게 가장 많이 남아있는 나라가 한국이고요.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 때 그 유명한 중국의 영화 감독이 장이봉이요. 그죠? 장이봉. 예, 쫙 해서 수천 명이 나오죠. 여자. 예. 기억나시죠? 김 교수님. 그때 들고 나온 책이 있어요. 그때. 그게 논어입니다. 그리고 자막에 학위 시집지 불교. 해가지고. 네. 할 때 여자들이. 그게 논어예요. 그리고 자막에 학위 시집지 불교가 딱 나와요. 공산주의가
공자를 다 버린 나라입니다. 문화혁명으로. 버린 나라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기점으로 다시 갖다 쓰는 거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공자 사당에 지내는 제사나 제례학이 있잖아요. 종묘제례학, 우리나라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성균관에서 하고 이런 걸 배우러 옵니다. 그러네. 중국에 없죠. 없습니다. 잘 몰라요, 중국 네, 사람들. 몰라요. 네. 완전히. 네. 그래갖고 뭐 한문도 잘 몰라요. 네. 간자체를 다 몰라요. 네. 정잘 모르더라고요. 네. 못 읽더라고요. 모릅니다. 어. 간자체로 다 바뀌어갖고 오히려 별도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즘도 저거 하잖아요. 한글, 한물 우리 하잖아요. 근데 왜 그 싸움을 하는지 난 이해를 못해. 왜냐면 이런 걸 어떻게 읽어요? 교육 안 하면. 역사 자료가 다 한문으로 돼 있는데 이거 어떻게 누가 읽을 건데요? 근데 지금은 그거 갖고 자꾸 뭐 이게 옳으니 안 옳으니 갖고 막 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일단은 기회가 되면 한문을 가르치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 가르치시는 우리 어머니들은 기회가 되면 한문을 좀 가르치세요. 저희 애들 잘합니다. 그러니까 만화책으로 배워가지고. 천자로. 나보다 더 많이 하지. 또 이제 오늘 쭉 설명드리기 좀 어렵죠. 네? 어려운데 수요일 반에는 남자 선생님들이 많아서 이거에 또 관심 있는 선생님들이 많았어요. 재밌게 봤어요. 네.